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하는 색연필 드로잉 풍경편 16번째 영상입니다. 소재로는 이제 15번째인데요. 제가 도림천에 이제 산책을 나가서 거기에 각각에 조금씩 간격을 두고 다른 나무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찍어두었던 사진들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 나가면 쉽게 만나실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뒤로 보이는 건물들을 모두 다 빼버리고 주요하게 2개의 나무 정도, 그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가로등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생략하고 이 나무랑 이제 들판, 멀리 보이는 나무들 위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단순화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좋아하는 구도 또는 좋아하는 어떤 형태의 나무들 또는 연습해보면 좋겠다 싶은 나무들을 사진을 찍어 두시고요.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또는 그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은 조금 생략해서 그려보시는 연습을 차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조금 뜨겁지만 한 2, 3시쯤에 햇빛이 좋을 때 또는 조금 해가 넘어가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도 좋습니다. 뭐 오전도 좋지만, 그래서 조금 그림자가 길게 나오는 시간에 찍어두시면 빗 연습도 하실 수 있고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림자의 흐름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이제 밝은 연두색부터 시작해서 진한 색으로 넘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정이 가장 쉽고요. 중간 톤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선의 사용이라든지 나무의 표현, 빛의 흐름을 잘 읽으실 수 있는 조금 원숙해지시면 이 과정이 제일 쉽습니다. 또 수정하기도 쉽고요.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 쉽기 때문에 연한색에서부터 진한색의 흐름으로 그리는데요. 약간 막막하시다면 나무의 표현에서 형태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에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예제의 순서 말고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진한 색부터 사용하셔서 연한 색으로 넘어가시는 방법들로 초반에 연습을 해두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3페이지에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두워지는 부분들 위주로 스케치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라색 색연필, 프리즈마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색연필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밝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선을 조금 많이 비워두고요. 어두운 부분에는 이제 여기로 주요 어두운 부분, 그 눈을 지그시 감고 나무를 관찰하셨을 때 가장 큰 어둠의 흐름들을 표현해 두었습니다. 어차피 진한 초록색으로 덮어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라색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회색도 괜찮고 브라운 계열들도 풍경화에 있어서는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더웬트 크로마플로 24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색에서는 기본적인 색감들에서 조금 뭐 핑크색이라든지 뭐 연보라색 정도, 그래서 혼용해서 만들어내기 어려운 색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색감들이기 때문에 많은 색으로 그리신다면 뭐 더 풍부한 색을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피랍이라든지 선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해 보실 때는 좀 더 작은 세트, 뭐 24색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36색 정도까지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진한색, 제일 진한 바질 16번 색하고요. 그 다음에 18번색 글래스 그린으로 2가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케치를 마치셨다면 빛 방향을 정하셨겠죠.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이 조금 더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진한색 초록색으로 단색 드로잉을 하듯이 연필로 전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밝은 데는 연하게 비워두시는 정도, 그다음에 중간 톤은 흐리게, 어두운 색은 요 색연필로 좀 더 진하게, 그래서 요거 하나로도 나무가 그냥 다 완성되는 정도로 그려놓고 밝은 부분에서 노란색 또는 밝은 연두색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나무가요, 이렇게도 동그랗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때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렇게도 동그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를 어느 정도는 연상하셔서 구 또는 원뿔의 응용 형태로 하나하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 도형을 할 때 명암을 넣으셨던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려보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가지 부분이 없으면은 진한 색을 채울 때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위로는 갈색을 사용하시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가지가 들어가고 그 윗부분이 이렇게 밑에가 진해지기 때문에요. 이 기준이 되는 가지들은 같이 그리면서 채색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거의 밑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착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둡게 하려고 잡아놓았던 부분들부터 진하게 하면서 큰 덩어리, 자세하게 잎의 모양보다도 전체 큰 나무의 흐름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한 부분으로요, 어두운 부분을 좀 잡아두시고, 아직 완성은 아니죠. 7, 80% 정도 완성을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요, 밝은 색으로 연필을 들고 계시고, 밝은 색으로 이제 남겨져 있는 흰색 부분들을 들어오시면 채색을 같이 하시고, 어두운 부분까지도 조금 넘나들고요. 그리고 매각에 쉼표를 그리듯이 이제 바깥쪽으로 조금 더 뾰족뾰족 튀어나가는 잎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밝아지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노란색을 조금 섞으면 더 밝은 연두색을 표현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은 흰색의 여백을 남겨두시면 그 자리에 노란색을 섞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진한 초록색으로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한 번 더 마무리할 텐데요. 이때에 지금 채색해 놓은 부분보다 더 어두운 영역이 넓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초록색 잎들 사이사이로 갈색으로 가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한 번 더 진하게, 특히나 이제 밑으로 내려오실수록 좀 더 길고 진한 선을 사용하고요. 이 가지 위쪽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짧은 선들을 쓰시면서 그 짧고 굵은 선으로 쉼표를 그리듯이 잎의 모양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가지가 굳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약간 띄어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은 이제 가지 끝에 있는 이제 여린 잎들, 그리고 불규칙하게 그리시다 보면 이상하게 이게 다 잎들이 모두 다 정돈돼가지고 또 자꾸 정돈해서 깎아놓은 것처럼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에 점들을 좀 찍어주시면서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잎들을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잘 불규칙적이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해도 이상하게 그리다 보면은 규칙적으로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나무의 몸통도 원기둥이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고요. 남겨놓으셨던 부분에 밝은 갈색을 혼용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뒤에 있는 나무들도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의 나무가 맞닿아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어두워지는 부분이고, 얘는 이 덩어리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쪽이 밝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금 밝고 어둡고 다시 밝고 어두워지는 계단처럼 어둠이 만나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바닥에 막 풀들이 자라나 있는데요. 이때는 뭐 연두색을 먼저 쓰셔도 좋고 노란색을 먼저 쓰셔도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선의 길이가 이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가실수록 좀 충분히 짧아지실 수 있도록 사용을 해두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다 모든 선들이 서 있게 되면은 좀 이제 그것 또한 너무 규칙적으로 느껴지게 되니까요. 이제 하시면서 조금 선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앞쪽에서 길고요. 뒤로 가실수록 뭐 잘 모르겠지만 뭐가 있는 것처럼 조금 짧은 선들을 사용해 보세요. 뒤에 이제 멀리 보이는 나무들은요, 조금 더 채도가 낮아지는 색감으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밝은 부분에서 조금 이제 밝은 연두색, 좀 황토색이나 노란색들을 혼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요. 나무마다 색감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길은 최대한 수평선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가로선. 네. 그다음에 이런 데 밑부분은 조금 더 진해지도록 한 번 더 그려줍니다. 멀어질수록 좀 더 진하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공간이 뜨지 않도록 진한 초록색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세요.
여기 이제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데요. 여기에도 파란색을 살짝 사용해 줍니다. 하늘은 앞서서 표현해 보셨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윗부분에는 회색을 좀 포함하셔도 좋고요. 왼쪽이 무겁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볍게 좀 시선이 더 머물 수 있도록 오른쪽에 하늘을, 구름은 놔두고요. 구름이 그려지는 부분들은 흰색으로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란색 부분, 하늘 부분만 가볍게 채색을 하셔서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번째 산책하면서 만날 수 있는 나무가 있는 풍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 비슷하게 한 번 더 연습하는 게 나아서요. 그때 여러 개의 나무들을 연한 색에서부터 한 번, 진한 색에서부터 한 번 좀 방법을 다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